2024 바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바스 업무를 담당하게 된 부산학력개발원 교육연구사 장명호입니다. 바스란 부산 아카데믹 서포트 시스템, 부산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의 약자로 올해 3, 4월 실시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초사, 중2 대상으로 8, 9월에 예정된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 베스트, 학기 초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 평가 결과에 기반한 학생 수준별 AI 문항과 문항 해설, 강좌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온라인 학습 지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해 학생별로 학기 초 진단평가 후 나온 자신의 교과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문항과 강좌를 AI 기반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각기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바스가 선생님들께 또 하나의 업무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항 출제와 채점의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고 강좌 추천, 데이터 관리를 도와주는 똑똑한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올해 바스는 2년차 사업으로 2024 바스는 작년에 비해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먼저 AI 학습에 있어 작년에는 문항과 강좌 콘텐츠가 분리되어 문항을 푼 후에 강좌 학습을 하려면 다시 해당 단원이나 차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학습 콘텐츠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문항 해설에 관련 강좌를 연결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취약 단원에 대한 맞춤 문항 강좌 추천 기능을 강화하여 올해 바스의 가장 핵심 메뉴이자 기능인 학력 쑥쑥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바스 화면에서 해당 코너를 한 번 더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콘텐츠는 작년에 비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수 늘어났으며 작년에 발생했던 문항 오류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모든 문항과 강좌를 EBS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항 바로 옆에 오류 신고 버튼을 제공하여 오류 문항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및 베스트 연계 강화를 위해 최초 로그인 시 학생마다 교과별 자기 수준을 입력하는 창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 계정이 아이디 발급 방식이 아닌 학교 검색 후 학년, 반, 번호 선택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아이디를 잊어버려서 접속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없앴고 부상 교육 캐릭터 션을 추가하여 학생에게 친근한 UI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올해는 바스 운영 2년차로 학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컨설팅 및 찾아가는 연수를 확대 운영하여 학교 지원 및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운영되었던 서비스 중 학부모 계정을 발급하여 함께 참여시키는 기능이 있었는데 작년 모니터링에서 학부모를 초대하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의 차이가 발생하고 학부모 계정을 발급해야 하는 담임 선생님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올해는 학부모 계정 발급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히 바스 운영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2024 5월 1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입니다. 대상은 중학교 1에서 3학년이며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과목입니다. 운영 체계를 보시면 진단 분석부터 처방, 평가 결과, 환류로 이루어지고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단이 이루어지고요. 이 바스라는 시스템 안에서 맞춤 진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AI를 활용한 학습 수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른 처방으로는 콘텐츠가 크게 문항과 학습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한류는 자기 수준 점검을 한 학기에 한 번씩 실시할 예정이고요. 학생 결과 피드백 및 한류는 메뉴에서
학습 리포트라는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상자별 학습 지원을 살펴보시면 교사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학습 이력, 평가 결과,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학력 쑥쑥 매뉴얼 보면 우리 반 학생들의 취약 부분에 따른 강좌와 문항을 추천해 줍니다. 따라서 그 문항들을 우리 반 학생들에게 바로 배포를 하여 교수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과 과정별 학습에 필요한 문항 강좌, 또한 선생님이 직접 문항을 탑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 이력과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교사에게 따로 제공하는데요. 우리 반 전체 또는 내가 맡고 있는 학급의 성취도를 평균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학생 개별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진 일정을 보시면 지금 중학교 교사 연수가 5월 21일 화요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희망 연수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신청자가 한 300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내일 오전 중으로 이 연수 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및 업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연수 영상 및 패들렛 자료를 동학년 및 교과 선생님들께 전달을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5월 말부터 바스 활용 컨설팅 및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컨설팅 및 찾아가는 연수가 필요하시다면 업무 담당자와 소통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과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수준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 베스트가 10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 이 바스와 연동을 시키도록 운영 준비 중입니다. 행정 및 지원 사항입니다. 바스 학교 관리자 계정 및 아이디는 우리 학교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교 관리자 계정과 패스워드가 학교 나이스 코드 10자리, 10자리 플러스 24에 해당하는 이 12자리가 초기 패스워드로 우리 학교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께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학급 매칭을 하는 등의 작업은 학교 관리자 선생님들께서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을 때 학교 업무 담당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스 매뉴얼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책자형 상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퀵 가이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상세 영상 매뉴얼, 교사용 7종, 학생용 6종이 만들어졌고요. 퀵 가이드 영상 매뉴얼, 이 영상 하나만 보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업무 담당자용 교사용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이 연수 영상은 내일 오전 중으로 탑재 예정입니다. 바스 영상 매뉴얼은 부산학력개발원 유튜브에 5월 1일부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 주소는 공문에도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력개발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학력개발원 홈페이지가 학력개발원 채널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스 콜센터 및 SNS 문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콜센터 번호는 1551-1396이고요. 운영 시간은 평일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 콜센터 번호는 현재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화면은 바스 홈페이지 하단 부분을 제가 캡처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확인을 하셔서 콜센터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 바스 관련 자료 모음 패들렛 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링크 주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 패들렛 주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패들렛 페이지가 뜨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저희 상세 영상 매뉴얼 및 학생용 매뉴얼 그리고 책자형 매뉴얼 가이드까지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 굳이 접속을 하지 않으셔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Q&A 자료를 같이 보면서 요거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바스는 교사만을 위한 수업 활용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바스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도구로 학교에서는 학생 계정 생성 후 학생에게 바스 활용을 위한 안내를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바스를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부분은 아침 시간, 정규 수업 시간, 방과 후 프로그램, 가정학습 등에 활용하실 수 있고요. 바스 활용 공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스에 로그인하면 수준 입력 칸이 있는데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지 않거나 자신의 수준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수준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바스 내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수준에 따라 학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준을 입력하면 학생 수준에 따른 최적의 콘텐츠를 추천해 주므로 수준 입력을 권장드리고요. 혹시 수준 입력을 잘못했을 경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수준 입력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계정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수준을 클릭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 번 입력을 하면 더 이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입력을 할 때 이 점을 유념해서 입력해 주시고 저희가 수정이 불가하다는 팝업 메시지도 띄울 계획입니다. 네, 자기 수준 점검 이외 실시에 대한 부분은 학생의 스스로 자신의 학력 향상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바스 내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기 수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기 수준 점검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는 지금 저희가 연수 때 활용할 이 바스 메인 페이지와 별개로 학교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지금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동의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취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 학생 계정 발급 및 학급 배정 관련 이제 담당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학급 배정은 담임 교사만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우리 학교 관리자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학교 관리자 선생님께서 학생 전체 일괄 계정을 발급해 주셨을 거고요. 교사 계정 발급, 그리고 학급 배정까지 이렇게 완료를 해 주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과 전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이제 연수 때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학급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교사 이제 전담 교사 선생님께서 로그인을 하시고 맞춤 진단이라는 메뉴에서 수업에 들어가는 학반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매뉴얼도 제가 이렇게 첨부해 두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사용자별 비밀번호 초기화는 교사용 계정의 비밀번호 초기화는 학교 관리자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쓰시다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학교 관리자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학생용 계정의 비밀번호 초기화는 학교 관리자 선생님도 가능은 하지만 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학급 담임 교사가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바스 메인 페이지입니다. 바스 사이트 주소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요. 한번 접속해서 따라하기 연수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스의 주요 메뉴는 선생님 홈, 맞춤 진단, AI 추천 문제, 학습 강좌, 학력 쑥쑥, 학습 리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정관중학교 김도영 선생님께서 바스 사용자 매뉴얼 및 활용 안내의 연수를 1시간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관중학교 교사 김도영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아,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4학년도 바스 사용자 활용 연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드리고 있는 이 슬라이드 주소는요, 제가 여기 나와 있지요. 바스 티처로 제가 요약해서 올려놓았고, 요것은 저희 연구사님께서 앞서 소개해 주신 바스 관련 패들렛 사이트에도 이 슬라이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셔서 혹시 속도가 좀 빨라서 못 따라 해봤다 하는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열어 놓으시고 한 번 더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스 사용자 활용 연수는 일단 먼저 우리가 교사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메뉴 탭별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모든 메뉴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 계정을 열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 사용자가, 그러니까 교사가 이런 활동을 학생들과 하였을 때 학생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도 역시 학생 계정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스 홈페이지에는 이제 먼저 로그인을 하셔서 보시면 왼쪽 옆 사이드 부분에 이제 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로그인 하였을 때 보여지는 선생님 홈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해야 되는 활동별로 순서대로 사이드 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진단, AI 추천 문제, 학습 학력숙 학습 리포트라는 탭을 저희가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능하시다면 바스 플랫폼에 함께 접속하셔가지고 로그인 하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저희가 보통 때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려고 노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직접 접속하셔가지고 따라서 한 단계씩 해보시면 훨씬 더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스 플랫폼 주소는요, 교사와 학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bass.pen.go.kr 치시고 이제 들어오면 학생과 선생님 동일하게 이렇게 플랫폼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교사 입장에서 먼저 이 바스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희가 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플랫폼 주소로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교사 아이디는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미 아마 바스 담당자분이 계실 거고, 그분들은 관리자 연수를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선생님, 교사 아이디가 생성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아직 생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스 관리자 선생님께 교사 아이디를 발급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관리자가 등록해준 교사 아이디를 먼저 치시고요. 초기 최초 비밀번호는 1Q를 5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것은 모두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최초 로그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셔서 그 이후로 쭉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Q를 5번, 1Q를 5번 입력하면 최초 로그인을 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해 달라라는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 사용하는 잘 쓰는 비밀번호, 그런데 조금 이게 조합하는 방법이 제가 평소 쓰는 거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어떻게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만, 조금 더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나면 저희가 단순히 아이디와 비번만을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해서 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만 로그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사 아이디를 발급할 때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 번호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 변경 때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면 쓸 수 없는 비밀번호라고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최초 비밀번호 1Q 5번 반복한 것을 내가 쓰는 비밀번호로 변경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제 계정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선생님 홈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과 함께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1반 담임이기 때문에 우리 반이라고 뜨고요. 만약에 내가 담임 교사가 아니라 교사라면 본 화면은 아마 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홈 화면으로 먼저 접속이 가능하고 이 선생님 홈 화면에 담임 교사라면 우리 반 학생 관리하기라는 탭이 보여질 겁니다. 자, 이 우리 반 학생 관리하기 탭으로 들어가시면 학생을 추가하거나 혹은 학생을 삭제하거나 하는 기본적인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탭을 통해서 학생들의 비밀번호,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종종 까먹죠. 그래서 학생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초기화시키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홈 화면을 넘어서서 그 밑에 사이드 탭에 보시면 맞춤 진단이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맞춤 진단에 먼저 들어오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 뒤에 영어 2학년 11반, 2학년 7반, 2학년 8반, 2학년 9반이라는 맞춤 진단 클래스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최초 로그인 하셨을 때 이런 클래스들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흰색 맞춤 진단 과목 개설하기라는 탭을 누르셔서 나의 클래스를 개설해 주셔야 그 학급에 제가 맞춤 진단 문제를 배포하거나 혹은 내가 추천해 주는 문제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맞춤 진단 탭으로 들어오셔서 하셔야 할 일은 맞춤 진단 과목 개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춤 진단 과목 개설하기 탭을 눌러보시면 진단 과목 중등학교 그리고 몇 학년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고 나의 교과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학급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임 학급이 2학년 11반이기 때문에 우리 반이라는 지정 학급이 먼저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반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편집 버튼 누르셔가지고 다른 반을 끌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과목명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목명을 설정하실 때 반드시 영어가 아니라 영어 뒤에 괄호를 열고 이게 몇 반인지를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교사가 여러 개의 반에 들어가서 똑같은 과목 수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과목명 뒤에다가 학반을 적어 놓지 않으면 그냥 영어 버튼만 줄줄줄줄 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무슨 학급인지 몇 반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맞춤 진단 과목 개설하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것이 몇 반에 해당하는지를 과목명에 꼭 써주셔야 나중에 물론 수정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명을 설정한 다음에 개설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익숙한 구글 클래스룸의 클래스룸이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내가 원하는 학급이 우리 반, 그러니까 나의 담임 반이 아니라 다른 반이다 하실 경우에는 편집 버튼 누르셔서 다른 학년의 다른 반을 선택해서 편집을 해주고 개설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자체는 직관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클릭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과목명에 반드시 내가 담당하는 내가 이번에 개설한 학반의 이름을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맞춤 진단 학급을 개설하게 되면 탭에 제가 만든 학급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2학년 11반 학생들에게 맞춤 진단 문제를 배포하고 싶다 하면 2학년 11반을 클릭한 후에 밑으로 스크롤을 쭉 내려주시면 다음과 같은 진단평가 문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교과를 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국어과나 영어과의 경우에는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성취 기준별로 해서 진단 평가가 쭉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단원, 물론 이제 성취 기준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배워야 할 학생들의 단원 이름 혹은 성취 기준별로 해서 진단 평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이 중에서 내가 평가할 부분에 진단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단을 이 학급에 배포하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성취 기준을 골라서 진단하기를 누른다. 그러면 맞춤 진단 실시하기라는 창이 뜨면서 응시 시작 시간과 응시 마감 시간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제은행에서 이러한 문제를 자, 맞춤 진단 문제는 과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영어과는 5문제씩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7문제씩 구성되어 있는 과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생성되어 있는 문제를 유형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 유형과 B 유형.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클릭하시면 옆쪽에 어떤 문제인지가 미리 보기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골라서 학습 진단 생성하기를 클릭만 해주시면 진단 평가가 학생들에게 배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진단 평가를 배포한 그 창 화면을 제가 스크린샷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포한 문제를 학생들이 현재 풀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종합 결과는 아직 완료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완료된 학생들의 이제 평균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춤 진단 부분을 스크롤을 쭉 내려서 들어가 보시면, 자, 종합 결과와 학생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성취 기준에 따른 진단 평가를 학생들에게 진단하기를 눌러서 배포를 해주고, 학생들이 진단을 완료하고 나거나 혹은 완료 전이라도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결과가 4수준이 몇 명, 3수준이 몇 명, 2수준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응시 인원, 전체 인원별 비율이 나오게 되고 정답률도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학생별 결과도 클릭해 보시면 각각 개별 학생들이 수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총 몇 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정답률은 몇 %인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결과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평가를 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이 학생이 개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 진단 탭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면 아까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표가 아닌 이렇게 대략적인 그래프만으로도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조금 그래프가 처지는지, 우리 반 학생들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진단 평가는요, 사실은 이미 기출제되어 있고, 교과목별, 학년별, 이제 달성해야 할 성취 수준별로 사실은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생들하고 진단 평가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잘못 눌러서 틀렸어요. 뭐, 잘 안 들려서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진단 평가, 맞춤 진단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진단 문제를 1차와 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첫 번째 진단 평가를 내가 배포했는데 그 결과가 혹은 수행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았다. 조금 더 후에 다시 시행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2차 재진단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진단 평가를 실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맞춤 진단 과목을 개설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들어가는 학반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만약에 2학기 때 제가 원래는 2학년 7반 수업을 하다가 2학기 때는 2학년 7반 수업을 안 들어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밑에 보이는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과목 관리라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과목명도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클래스는 내가 수업을 하지 않는다, 필요가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좀 뭔가 만져보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삭제하시고 얼마든지 새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여러 사이트의 기능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맞춤 진단은 말 그대로 제가 교과 담당으로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반의 학생들에게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으로 학생들이 이미 뭐 알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탭이었고요. 이제 이 추천 문제라는 탭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사가 수업 시간 혹은 아침 자습 시간 혹은 학생들에게 숙제로, 과제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문제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탭이 되겠습니다. 자, 추천 문제를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추천 문제 출제하기라는 탭이 보입니다. 자, 이 추천 문제 출제하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의 추천 문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식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문제를 출제하시면 되는데 일단 AI 추천 문제라는 건 말 그대로 제가 선택하는 단원 혹은 성취 기준, 세부 요소별로 AI가 추천 문제를 내가 원하는 문제 개수만큼 출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I 추천 출제가 사실은 가장 손이 덜 가는 방법이고, 요 방식으로 출제를 하시면 가장 수월하게 짧은 시간에 문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랜덤 출제란 말 그대로 설정한 과목과 단원 기준 안에서 난이도를 섞어서 랜덤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AI 추천 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난이도를 조금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상수준, 중수준, 하수준 이렇게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랜덤 출제는 단원과 소단원을 선택하고 나면 그 안에 난이도가 섞여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리고 싶다 하실 때는 랜덤 출제 버튼을 클릭하셔서 문제 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 출제는 어, 단원 그리고 소단원을 선택하신 후에 안에 나오는 문제들, 문제 리스트들, 문제은행에 속해 있는 문제 리스트들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문제들 중에서 내가 출제하고 싶은 문제만 체크, 클릭해가지고 그 문제들로만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AI 추천 출제도 해보고 랜덤 출제도 해보고 선택 출제도 해봤는데 사실은 가장 그래도 마음에 흡족한 부분은 선택 출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유형의 문제, 원하는 수준의 문제를 골라서 문제집을 이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출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문제집을 생성할 수가 있었는데 대신에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AI 추천 출제나 랜덤 출제도 문제가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그리고 요게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계속 쌓이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학습 내역, 학습 기록이 계속 쌓이게 되면 훨씬 더 난이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활용을 하면 AI 추천 출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 출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문제와 정답을 입력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유료, 무료 앱 등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퀴즈 사이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바스 사이트 안에서도 똑같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직접 출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푼 결과가 학습 리포트에 같이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저장된다라는 점에서는 바스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I 추천 문제 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추천 문제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문제집 제목 작성하시고 문제집 설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하지 않는다 요거 선택한 후에 문항 개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목 범위, 몇 학년, 무슨 과목의 단원과 중단원과 소단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소단원은 꼭 하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택한 분류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단원의 다양한 소단원 문제를 섞어서 문제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저장한 AI 문제집은 나의 문제집이라는 탭 속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내가 학생한테 배포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뒤에 있는 점 3개 클릭하시면 배포가 뜨게 됩니다. 자, 학생들한테 내가 풀어주고 싶다. 이 문제집을 풀도록 하고 싶다 하실 때 이 배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배포 버튼을 눌러서 학생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을 배포하시고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어떻게 풀었는지를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습 강좌라는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바로 위에는 이제 문제를 이제 추천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었다면 이 학습 강좌 부분은 학생들에게 추천해주는 강좌. 지금 이 바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이 동영상 강의가 EBS를 출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의 인터넷 강의와 EBS에서 기출한 문제집들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자, 제가 원하는 학습 강좌를 찾을 때는 사이트 메뉴에 있는 학습 강좌 찾기에 이 물음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의가 있다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또 다른 강의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할 때는 학습 강좌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직접 URL을 등록하시거나 혹은 강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강좌를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바스 사이트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학습 강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맨 위 오른쪽에 있던 학습 강좌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교 급과 학년, 그리고 과목, 단원, 그리고 강좌나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검색하면 해당 강좌들 목록이 쭈루루룩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들을 클릭해서 확인해서 보고, 이 강좌 학생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혹은 이 강좌 나중에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강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점점 3개의 이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장은 학습 강좌 탭에 나의 강좌라는 탭에 가시면 제가 저장해 놓은 이 동영상들이 쭉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검색해서 찾아놓은 강의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싶다. 학생들한테 이거 한번 봐라 라고 배포하고 싶다 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학습 강좌에 들어가셔서 내가 배포하고자 하는 동영상 강의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점점 3개를 눌러주시면 배포라는 버튼이 있고 배포하기를 누르시면 몇 반에게 어느 클래스에게 배포하실 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동학년이고 모두에게 한꺼번에 배포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버튼을 다 눌러서 학급에 배포를 해주시면 학생들의 화면에 학생들이 로그인을 했을 때 교사가 배포한 동영상 강의가 첫 홈 화면에 뜨게 됩니다. 자, 이 학습 강좌에서 요거는 이제 학생의 사이트를 잠깐 이제 스크린샷으로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학생이 학습 강좌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동영상도 뜨고 혹은 학생이 본인이 직접 검색했던 저장되어 있는 강좌도 요 사이트 탭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 준 강좌를 보게 되면 학습 완료라는 탭으로 옮겨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학력 쑥쑥이라는 탭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사실은 이 바스 사이트에서 가장 활용 점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바스 사이트를 이제 제가 지금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역할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또 써야 되나? 내가 또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언제 써야 하나? 시간이 있을까?
또 하나의 부담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바스 사이트를 이제 수업 중에 활용을 하셔도 되고 교사가 뭐 내가 이 부분은 요 부분에서 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겠다 하셔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이트에 이제 가입을 시키면서 이 사이트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줬거든요. 사실 이 사이트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학생들한테 이 바스 사이트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자 했을 때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엘잉 하이 알고 있니? 밀크 들어봤니?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니까 베스트 사이트 들어봤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다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들의 공통점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 사이트예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뭐 AI가 있어요. 뭐 돈을 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바스 사이트는 물론 그런 유료 사이트들처럼 아주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현란하고 멋지게 예쁘게는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다라고 믿어지고 그나마 가장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것과 가깝다라고 해지는 EBS의 문제와 EBS의 인터넷 강의를 연결해서 그런 밀크 응이나 베스트와 같은 사이트처럼 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추천해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강좌를 AI가 추천해주는 기능을 넣어놓은 사이트다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이 학력 쑥쑥 탭에 들어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미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여러 과목, 여러 부분의 진단 문제를 풀고 추천 문제를 풀고 학습 강좌를 듣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학생이 취약한 부분을 AI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AI 추천 강좌 목록이 밑에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일일이 문제집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지 않더라도 AI가 자동으로 추천 문제를 쭉 만들어서 이 탭에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요 탭 안에 들어가서 추천 강좌와 추천 문제를 품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사이트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자 의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이 사이트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탭의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 추천 강좌 목록과 추천 문제 목록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것만 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는 이제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지만 특정 학원, 특정 교과 학원만 다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에 해당하는 이 문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각 문제와 영상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바스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것도 무료로 얼마든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일단 학생들한테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다만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데 이 AI 추천 강좌와 문제가 잘 뜨려면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학생의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이 일단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학생들이 최초 로그인을 했을 때 자신의 수준을 1수준부터 4수준까지 선택은 하였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어떤 각 단원별로 혹은 각 소단원별로의 학생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진단 문제를 조금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주시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그 진단 문제를 풀므로써 이 자신의 계정에 인식시킬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이 사이트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사용자 활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사이트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사 아이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bas.pen.go.kr 접속해 주시면 이렇게 선생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관리자 분이 주신 제 아이디 치고, 아이고, 그다음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사의 초기 비밀번호는 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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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 5번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5번 해주시면 초기 로그인이 가능한데 저는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제 번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만료되었다고 뜨네요. 자, 너무 오래 창을 띄워놔가지고. 자, 선생님,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증번호가 발송되었다고, 원래는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자동으로 인증번호가 떠 있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놀라지 마시고. 자, 교사가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제일 먼저 선생님 홈 화면이 등장합니다. 자, 제 이름이 나와 있고 저희 반, 저 담임 반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반 학생 관리하기를 눌러보시면 우리 반 학생들 목록이 뜨고 전체 학생들 다 뜹니다. 그래서 학생을 추가하고 학생을 삭제하고 하는 내용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점 보여드렸습니다. 자, 선생님 홈에서는 사실은 학생 관리하기 말고는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맞춤 진단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자,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11반, 7반, 8반, 9반, 10반 보이실 겁니다. 자, 맞춤 진단 과목을 일단 개설을 해야 제가 그 반 학생들에게 뭐 문제를 배포한다거나 진단 문제를 내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맞춤 진단 과목 개설하기를 누르시고 저는 2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 영어. 자, 저는 2학년 11반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만들지 않은 2학년 12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과목명이 영어라고 자동으로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몇 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담당한 개설한 2학년 12반을 과목명에다가 붙여서 개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학년 12반이 뒤에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 12반, 방금 만든 2학년 12반을 클릭하시고 밑으로 스크롤을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뭐 진행 중인 맞춤 진단이라든지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2학년 11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학생들이 이미 진단 평가를 몇 차례, 몇 과목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와 현재 학생들의 수준 결과 보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결과 보기 하나를 클릭해서 보면 학생들이 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별 결과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처음 들어오셔서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진단평가를 어떻게 배포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학년 12반을 클릭하시고, 자, 밑으로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자, 영어과기 때문에 평가 단위가 성취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성취 기준 무엇을 진단할 것인지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요. 일단은 1번부터 한번 진단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응시 시작 시간과 응시 마감 시간이 제일 먼저 뜨거든요. 저희가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서 볼 거니까 3시 58분부터 응시 시작하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문제가 나와 있고요. 각각의 문제를 클릭하시면 지금부터 제1회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자, 미리 보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유형도 2가지. 제가 보니까 다른 교과 같은 경우는 유형이 3가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유형 A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유형 B를 클릭하셔서 2번
다음을 듣고 일기예보와 일치하지 않는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아, 나는 유형비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유형비의 학습 진단 생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요렇게 하시면 2학년 12반에 제가 지금 진행 중인 맞춤 진단 세트가 하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 맞춤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스 사이트의 장점은 학생이 아이디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 사이트를 가입시켜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사이트 아이디는 뭐예요? 저 사이트 아이디는 뭐예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이디를 따로 기억할 필요 없이 학교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관중이니까 정관중학교 검색하고 그다음에 학년, 자기의 학년, 반, 번호를 선택한 후에 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겠죠. 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1반의 경우에는 B번이 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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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 5번, 2반의 경우에는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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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 요거 나중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도록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세션이 만료되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관중학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학생들하고 해보니까 설명 안 해도 아이들이 자동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냥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는 질문만 하더라고요. 자, 비밀번호, 초기 비밀번호만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충분히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홈, 학생이 로그인해서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아까 뿌려놓은 진단 문제 세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이 진단 문제에 맞춤 진단에 들어가서 혹은 아까 그 더보기를 눌러서 응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응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듣기이기 때문에 듣고 풀어도 되지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5문제니까 뭘까요? 답이 대충 하나를 찍어보겠습니다. 자, 학생은 듣고 풀어야 되겠죠? 7번, 항공권. 자, 학생이 문제를 듣고 열심히 문제를 풀게 되면 자, 5문제를 다 풀어야만 답안 제출이 가능하거든요. 자, 설명.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학생이 답안 제출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학생이, 제가 2문제나 찍어서 맞췄습니다. 학생이 푼 문제 개수가 나오게 되고 자신이 몇 수준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반드시 오답노트 여기 윗부분에 있는 오답노트를 클릭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눌러서 학생이 들어가 보게 되면 자, 각각의 문제들이 지금부터 제 자, 자신이 맞춘 문제 정답과 해설이 나오게 되고 틀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영상 바로 보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바스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면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를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뭐 찍어서 맞출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이거를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풀이 하단에 해설 영상 바로 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문제와 관련된 EBS 영상이 자동으로 뜬다는 거. 그래서 학생이 어떤 개념을 몰라서 그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 그 개념이나 그 문제 해설을 해주는 강의가 다 매칭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이 바스의 아주 좋은 점이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고 나면 반드시 이 오답 노트 부분을 펼쳐서 자신이 맞춘 문제라도 해설을 한번 쭉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틀린 문제라면 반드시 이게 왜 답이 이거고 정답 풀이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단이라서 해당 영상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전체가 뜨거든요. 이건 진단 부분이라서. 그런데 진단 부분이 아니라 뒤에 저희가 문제집을 생성해서 추천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이 영상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30분짜리, 20분짜리 영상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영상의 특정 부분만 플레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그 문제에 해당하는 영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추천 문제 만들 수 있는데 다시 교사로 넘어가서 교사 입장에서 추천 문제를 한 번 더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 진단. 교사가 출제하고 학생이 그것을 어떻게 푸는지 확인을 했고요. 밑에 추천 문제 탭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교사가 추천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추천 문제 출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AI 추천 출제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제목. 내가 무엇에 대해서 낼지에 따라서 문제집 제목이 바뀌겠죠. 저는 2학년 영어 문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 싫어하는 거. 그러면 제목을 문장의 형식이라고 치고 공유하고 문항개수 10개만 한번 출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분류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 문장의 형식에 대한 10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집 저장하면 나의 문제집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자동으로 나의 문제집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만든 문장의 형식이라는 이 문제집을 학생들한테 배포해주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점 3개 클릭하셔서 배포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배포 옵션은 내가 응시하는 기간 설정도 할 수 있고 배포 대상도 이렇게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활용해서 이미 여러 개를 학생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복습 느낌으로 과제로 요거를 제출을 해줬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부분의 복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문제를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단하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 요 AI 추천 문제 사용을 해주시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강좌로 넘어오면 제가 저장해 놓은 강좌들이 이미 보이는데요. 자, 여기 메뉴에 학습 강좌 찾기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학습 강좌를 검색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학년 영어에 내가 문법 부분, 아까 문장의 형식을 학생들하고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잘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형식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찾아서 그 부분, 일단 저장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저장을 먼저 해주고 이 저장한 것을 학습 강좌 탭으로 돌아가시면 방금 제가 저장한 강좌가 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배포해 주시면 배포 대상을 선택하면서 학생들에게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강좌를 찾아서 저장을 해주셔야 나의 학습 강좌에 그 강좌가 보이게 되고 나의 학습 강좌에서 강좌를 배포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학력 쑥쑥 탭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도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이 학력 쑥쑥 탭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렸는데요. 교사 입장에서도 자, 지금 보시면 학습 강좌와 추천 문제가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바스 사이트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교과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은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교과 교사인 저로서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영어 교사니까 영어 관련되는 것만 떴으면 좋겠는데 이 사이트 자체는 국영수가 4 모든 과목, 이 5과목을 위한 사이트다 보니까 학습 리포트라든지 진단 부분이라든지 추천 문제 학습 강좌가 요 5가지가 모두 다 뜨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사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과목 구별 없이 막 뜨는데 학생들 탭으로 들어가시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어를 선택하면 국어의 추천 학습 강좌, 국어의 추천 문제. 영어를 선택하면 영어의 학습 강좌, 영어의 추천 문제가 이렇게 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게 되어 있고 교사 입장에서도 뭐 가끔 내가 원하는 게 뜰 수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아직 이 사이트를 활발하게 사용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릴리즈 된 지가 아직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영어를 쓰고 어떤 특정 단원을 여러 학생들과 많은 학급과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 이 학습 강좌나 추천 문제가 왜냐하면 AI는 이제 학습을 하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학습 강좌와 추천 문제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영어와 관련해서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학습 리포트 확인해 보시면 이제 지금은 조금 학생들이 학습을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제 학생별로 리포트가 이 학생이 어떤 부분 문제풀이를 얼마 했고 동영상을 얼마나 보았고 라는 상세 보기로 누적 학습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매일 업로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이번 달 진행한 학습 진단이 없거나 진단 결과를 분석 중이에요 라고 뜨죠. 그래서 매일매일 매시간 무엇이 업로드되고 매시간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 특정한 기간 아주 길지는 않겠죠. 지나고 나면 학생이 어느 정도 누적 학습이 되었고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정도 학습했다를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학생 사이트로 돌아가서 제가 학생의 추천 문제 만드는 방법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거거든요. 자, 지금은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추천해 준 문제도 물론 풀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자기주도 학습이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이 직접 추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 문제 버튼을 눌러서 자, 선생님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몇 학년에 무슨 과목에 무슨 단원의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 직접 추천 문제, AI 추천 문제집을 만들 수 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학생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학습이 누적되고 진단평가가 누적되면 학력 쑥쑥 탭으로 들어갔을 때 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방금 저희가 첫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뚜렷하게 학습한 부분이 없지만 학습이 누적이 되면서 취약 단원, 취약 과목이 뜨면서 각 과목별로 이렇게 추천 학습 강좌와 AI 추천 문제 세트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을 해가면서 요 학력 쑥쑥 탭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트를 교사의 부담이나 교사의 해야 될 업무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조금 안내해 주시고 수업 중에 간단하게 활용을 해 주시면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봐놨다가 직접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추천 문제도 생성해보고 AI 추천 문제도 한번 클릭해서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활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 제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학생 사이트까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봤고요. 자, 다시 학생도 로그인을 시켜야 되니까 학생 사이트 로그인 방법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경우에는 최초 비밀번호가 1Q 5번,
반복하면 되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학급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학년은 상관이 없고요. 학급이 몇 반이냐에 따라서 비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1반은 1Q를 5번, 2반은 2W를 5번, 3반은 3E를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키보드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1반은 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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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고요. 2반은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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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 이렇게 5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반이라면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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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 5번 반복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12반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11반 같은 경우에 한번 해봤더니 11반은 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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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 1반이랑 똑같고요. 12반은 EW, EW 2반과 동일하게 비번을 초기 비번을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 계정도 마찬가지로 학교 관리자분께서 생성을 해주셔야 일단 접속이 된다는 점. 그래서 혹시나 학생 계정으로 접속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학교 관리자분께 먼저 계정 생성이 되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계정으로 접속하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중1, 중3의 경우에는 이런 팝업창이 먼저 뜹니다. 학습 수준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것을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혹시 시험 삼아서 해보시느라 들어가서 혹은 학생들이 대충 아무거나 찍어서 수정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요거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잠깐 열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로는 한번 입력한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 수준은 1수준이 좀 잘 못하는 학생, 4수준이 잘하는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요거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 수준을 혹시나 학생이 잘 모르거나 혹은 조금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학생이 진단평가를 또 치고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AI가 자동으로 수준을 이렇게 바꿔줄 거기 때문에 요 수준을 처음에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너무 고심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저랑 문제집 생성하면서 보셨겠지만 학생 수준이 처음에 이 수준으로 고정되었다고 해서 이 수준 문제만 풀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학생의 수준은 그 AI가 관여하는 학력 쑥쑥 탭에 갔을 때 추천해주는 강좌와 추천 문제집 세트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수준과 별개로 얼마든지 추천 문제집을 생성할 수 있고 강좌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준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것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는 저희 패들렛 사이트에 있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